자, 2,000원일 때 500개가 팔린데 어느 날부터 김밥 한 줄의 가격을 X% 인상했더니 판매량은 2X가 주고 판매 금액은 28%가 감소했대. X값 구하는 거네. 자, 2,000원에서 X% 인상했대. 그러면은 2,000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겠지, 가격은. 그리고 그 개수가 어떻게 된대요? 2X%만큼 준대. 500에서 1 빼기 100분의 2X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판매 가격이 28%가 감소한대. 그러면은 원래 2,000원에서 500개 팔았는 거잖아. 이거에 얼마가 감소한대? 1 빼기 100분의 28이 되겠지? 28% 감소하니까 요거 이제 싹 다 전개해가지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전개해서 이제 X값 구해주면 돼. 그냥 방정식 풀듯이 해서 2,000원 약분되지. 다 곱하기 관계니까 500 약분이 되네. 그럼 1 더하기 100분의 X 1 빼기 100분의 2X 곱한 거는 1 빼기 100분의 28 즉 100분의 7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싹 다 전개해서 방정식 풀듯이 X값 구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봐 되더라. 그럼 X가 20이 나와요. 20. 자, 그 다음 38번 한번 해보자.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2라고 했어. 절대값의 비가 3대 2네. 그러면은 두근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겠지? 3알파,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2알파. 부호가 풀마, 마풀.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친구를 통해서 두근의 합이 3-n분의 6이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 즉 음수가 되면은 두근의 부호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되겠지. 두근의 곱이 음수려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거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안 되겠네. 얘네 둘이는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 두 놈 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되는 경우는. 자, 뭐 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볼까? 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풀어볼게. 두근의 합이 알파네. 그럼 알파는 3-n분의 6.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네.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6. 그럼 알파 제곱은 1이 되고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알파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볼게요. 알파가 1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은 1은 3-n분의 6. 그럼 n분의 6은 2. m은 3 나오네. 문제에서 정수 m값 구하래요. 자, 바로 찾았네. m은 3 되네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은 3-n분의 6. 그러면 n분의 6은 4. 그럼 m은 2분의 3이 나오네. 2분의 3은 유리수지 정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나머지 친구들도 해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돼. m은 정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줄에. 그래서 바로 찾았네. 이렇게. 자, 다음 46번.
자, 이렇게 나와 있고 A 값, B 값 구하는 거야. 요 녀석의 두근은 알파,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는 두 개 부호가 다르다고 했고 요 녀석의 두근은 알파 절대값 더하기 베타 절대값이랑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두근이 된대. 자, 알파랑 베타 부호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알파를 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풀고 베타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볼까? 우리는 어차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나 플러스로 잡고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볼게. 그러면은 첫 번째 걸 통해서 두근의 합은 A가 되고 두근의 곱은 OB가 되는데 잘 봐. 알파랑 베타는 OB가 돼야 돼. 첫 번째에서 두근의 곱을 통해서. 근데 알파랑 베타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B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알파를 플러스라 생각하고 베타를 마이너스라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럼 요 녀석은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알파의 절대값 씌우면은 그대로 알파가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풀면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은 두 개 마이너스잖아. 그럼 절대값 풀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다 됐네.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또 두근의 합곱을 구해볼게. 여기에서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였지. 자, 요거 통해서도 두근의 합곱 구해볼게. 요 친구에서. 자,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되고 두근의 곱 얘네 둘이 곱한 거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5B가 돼야 되겠네. 이제 우리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들을 서로 연립하면서 필요하면 대입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5B잖아. 5 곱하기 B. 알파 베타 대신에 5B를 집어넣을게요. 알파 베타는 5B니까 5B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5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B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5B가 되네요. 그럼 서로 약분하면은 알파 빼기 베타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 알파 빼기 베타는 3. 그럼 여기 알파 빼기 베타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은 요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3 그리고 알파 베타에 5B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2A 빼기 B가 되네.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우리는 두근의 합, 곱, 차가 마이너스 3인 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3인 거. 합, 곱, 차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하고 알파 베타 대입을 하고 알파 빼기 베타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0 B는 9가 되네.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 아까 위에서 구해낸 요 친구랑 이제 서로 연립을 해가지고 A 값, B 값 찾아주면 되는데 어떤 B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B를 찾아줘가지고 A 값이랑 B 값 둘 다 찾아주면 돼. 얘랑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연립. 대입해주면 되겠지? 넘겨서 대입해줘서 A 값 찾고 그리고 A 값을 대입해보면서 음수가 되는 B 값 찾으면 돼. 그렇게 해서 A 값, B 값 찾으면은 3번이 나와요. 3번.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 마이너스 20B니까 양변에 5 곱해갖고 20B 구해서 대입해보면 돼요. 자, 다음 48번 한번 해보자.
자,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되도록 하는 정수 m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적어도 하나는 양의 근이 양의 실수근이 돼야 되니까 두 개 다 양의 실수근이 돼도 되고 하나만 양의 실수가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야. 얘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얘는 둘 다 양수인 실근을 가지겠지? 요 경우를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풀어볼까? 하나는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 그러면은 중근을 가질 수 없잖아.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0을 대입했을 때 어디서 만나요? 밑에서 만나지?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3m 빼기 5가 음수. 그래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요거 쓰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판별식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약간 2차 부등식은 맞긴 맞지만 실제로 그 2차 부등식 느낌보다는 확인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 요거 식을 쌤이 바꿔볼게. 이렇게 돼요? 요거 식을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5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식만 봤을 때 m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m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더하기 2분의 3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항상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지? 제곱을 하니까 실수를 제곱하는 거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 요 녀석 항상 플러스 더하기 4분의 11. 자, 플러스에다가 양수인 숫자에다가 더하기 4분의 11을 하면은 그것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네 라는 걸 확인해야 돼. 확인. 만약에 여기가 1차식이다? 2차식이 아니고 1차식이면은 그냥 넘겨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그냥 1차식처럼 나오면 넘겨가지고 m의 범위를 찾으면 돼. 얘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얘는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네. 요거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야 되네. 겹치는 범위 찾으면 돼. 얘는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초과가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이 제일 많이 겹치게 되겠지? 이거 꼭 확인해줘야 돼. 판별식. 여기가 판별식이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돼. 요거 첫 번째에서 요거를 구해냈고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고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중근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한 거고 얘는 둘 다 양수인데 서로 같아질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0을 대입하면 양수가 돼야 되겠네. 0을 대입하면 양수. 둘 다 지금 두 근이 양수인 경우니까 두 근의 합이 2m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네. 자, 얘는 방금 확인했다시피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0 이상이라는 거는. 그럼 요 두 개 확인을 해보자. m은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얘네 둘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얘네 둘이 겹치는 거 m은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게 없지. 그럼 얘는 성립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요것만. 얘는 지금 겹치는 거 없잖아. 이 문제의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을 알 수가 없어. 어느 쪽이 양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큰지 음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큰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따지질 않았는 거야. 근데 두 근의 곱, 즉 0을 대입했을 때가 두 근의 곱이 되지. 이 경우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은 빼기 5잖아. 요게 0보다 작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누가 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요 놈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 요 친구가 나오고 이 경우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니까 만족하는 n값은 없었어.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얘 m은 마이너스 1. 얼마보다 크다. 그럼 될 수 있는 정수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요거를 제곱을 하래요. 그래서 답은 1번 나오는 거예요. 1번. 자, 스텝 2에 3번 해볼까? 이렇게 원이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따로 칠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대? 여기 다 이제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대.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대략적으로 그림 그렸어. 자, 우리는 큰 작은 정사각형 한 개 넓이가 4니까 여기 길이는 다 2가 돼야 되겠지? 2. 여기 길이는 2가. 여기 길이 2가 다 돼야 되겠지? 요만큼은. 그리고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었어.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을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잡을게. 이거 다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은 얘들아 원이니까 뭐를 이용해야 되겠어? 반지름을 이용해야 돼. 반지름. 자,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야. 당연히 여기 90도가 돼야 되고 여기 길이도 x가 돼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x가 돼야 돼. 그러면은 대각선의 길이,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1대 1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그럼 노란색의 길이는 루트 2x가 되겠죠. 이 루트 2x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자 또 큰 원의 지름이 되겠지. 지름. 큰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이 루트 2x는. 그러면은 얘들아 한번 봐봐. 자, 여기 부분, 여기 지금 빈틈이 요만큼 있는 거야. 요만큼 빈틈이 있어. 지금 요만큼. 얘도 요만큼의 빈틈이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얼핏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요만큼 빈틈이 있어야 돼. 그냥 생각을 해봐도. 원은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여기 끝부분에서 여기 끝부분까지 요거로 표현해볼까? 여기 이렇게 딱 중간 지나는 거. 여기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큰 정사각형 한 변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이 친구는 x 더하기 4가 되겠죠. 4.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고 피타고라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누구랑 같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이랑 같지? 원의 중심에서 원 끝까지 길이니까 반지름. 여기 길이는 얼마? 지름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정사각형의 절반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쓰면은 2분의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지? 이거의 루트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절반이잖아. 2분의 x 더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양변 제곱해가지고 넘겨주고 해서 x값 방정식 풀면 돼. 요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그건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바로 보일 거야. 분수가 있어서 조금 계산이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면 나와. 얘들아. 그냥 계산이 조금 귀찮을 뿐이지 바로 양변 제곱해서 넘겨주고 이제 분수 없애려고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고 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바로 x값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7번. 자, 요거 풀어보자.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고 베타 4제곱분의 알파 빼기 3의 4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분의 베타 빼기 3의 4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요거 통해서 뭐 알 수 있는 거 있지?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4. 그 다음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걸 이용해서 풀었지. 자, 알파 대입할게. 성립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있어? 알파 빼기 3이 들어있잖아. 알파 빼기 3. 그럼 요 친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양면을 알파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빼기 3이 만들어지잖아. 뭔가 모양이. 자, 양면을 알파로 나눠줄게. 알파 빼기 3 더하기 알파 분의 4는 0. 그러면 알파 분의 4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분의 4가 알파 빼기 3이 되겠지. 그럼 여기 알파 빼기 3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분의 4를 대입해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베타 4제곱분의 알파 4제곱분의 64 더하기 알파 4제곱분의 베타 4제곱분의 64가 되겠네. 이거 번분수 계산하면 되겠지? 번분수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4제곱분의 64 더하기 알파 베타 4제곱분의 64가 되네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제곱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잖아. 그럼 4의 4제곱분의 64, 4의 4제곱분의 64. 4의 4제곱은 여기 64가 아니고 4의 4제곱을 한번 적을게. 64가 아니고 256이었구나. 4의 4제곱은 3제곱이 64지? 4제곱. 그냥 4의 4제곱이라고 표현할게. 256인데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잖아. 4의 4제곱분의 4의 4제곱 즉 얘는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1번 나오겠네. 1번. 요거를 지금 4제곱하는 거니까 4의 4제곱이었어. 선생님이 4의 세제곱을 했는데 64를 적었었네. 자, 그 다음 8번. 자,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7이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0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f 알파는 5 베타 f 베타는 5 알파라고 했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 값 b 값 구하는 거네. 자 요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 알파 베타는 4가 되겠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요거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f 알파는 5 베타니까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15 빼기 5 알파. 얘도 마찬가지로 나타내면 f 베타는 15 마이너스 5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쌤이 한쪽으로 다 넘길게. 는 0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을 다 넘기면은 요렇게 되네. 자, 쌤이 많이 강조했지 수업 시간에. 요 친구를 보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생각나야 되는 거.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요 친구를 보면은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알파 베타는 원래 x잖아. x. fx 플러스 5x 빼기 15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라는 요 문장이 생각이 나야 돼. 원래 알파랑 베타는 근이잖아. x 값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칭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 x 자리에 알파 집어넣어도 요거 성립하고 베타 x 자리에 베타 집어넣어도 요거 때문에 성립을 하잖아. 그래서 fx 더하기 5x 빼기 15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근데 fx가 저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다 fx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5x 더하기 7 빼기 15니까 빼기 8? 7, 빼기 8이 이거는 어떻게?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요 녀석에 a 곱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개수 맞춰주면 되겠네. 여기가 상수가 플러스 4잖아. 그럼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지. 요거 양변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요 놈도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식을 a배 하면은 요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두근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 두근 알파 베타, 이 녀석의 두근도 알파 베타니까 요 녀석을 a배만큼 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을 보니까 여기는 4고 마이너스 8이니까 이 녀석을 양변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빼기 8.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겠죠? b 플러스 5가 6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네. 자, 그 다음 9번. 자, 문제 적힌 대로 쌤이 적었어.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 p 알파는 베타, p 베타는 알파, p1은 2일 때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니까 p5를 구하는 거겠지? 요거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랑 같은 8번이랑 똑같은 유형이야. 숫자만 다르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2가 되네. 그럼 얘는 방금처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P알파는 베타니까 마이너스 1 빼기 알파가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볼게. 그러면은
방금 요거 한 것처럼 방금 여기서 이거 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 요걸 보고 생각이 나야 돼.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p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 녀석의 두 근도 알파 베타네. 개수를 모르니까 A로 묶어주고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결국 이 친구를 보고 요거를 파악하고 요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힌트가 있어? P1은 2라는 힌트가 있지. X에다가 1 대입하자. P1은 2니까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A 값 찾을 수 있고 A 값 대입한 다음에 X에다가 5 대입해서 P5 값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풀면 돼요.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요 2차식의 한 근이 알파고 알파를 6제곱 하니까 음의 실수가 됐고 양수 p를 구하는 게 문제야. 한마디로 문제를 간략하게 적으면은 자, 알파 6제곱이 음의 실수라 했어. 요거 보고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알파 6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돼야 돼? 순허수가 돼야 돼. 알파 세제곱은 순허수. 6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알파 세제곱은 순허수가 돼야 되겠죠? 순허수를 제곱해야지 음의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걸 먼저 눈치를 까야 돼.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면은 알파는 복소수가 되겠네? 복소수. 그러니까 한 근이 알파면은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인 알파 바가 돼야 되는 거야. 알파 바. 왜?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니까 알파는 복소수가 돼. 세제곱을 해서 허수가 되려면 알파는 복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알파는 복소수. 지금 P도 실수잖아, 실수.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모두 다 실수네. 알파가 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바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얼마? P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P 플러스 2가 되고, 자,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면은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요까지는 애들이 생각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생각해내기가 어려운데, 자,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은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야. 그러면 순허수는 1i, 2i, 3i,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7i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 i만 존재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자, 알파 세제곱 순허수야 더하기 알파 바의 세제곱은 항상 0이 돼야 돼. 왜?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니까 3i라고 예를 들면은 켤레 복소수는 누가 돼? 마이너스 3i. 그러면은 순허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무조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0.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순허수,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세제곱이 0이 된다는 거 눈치 까고 요거 두 개를 곱셈 공식 이용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P 세제곱 빼기 3 P 플러스 2 곱하기 P는 0이 되겠네. 요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양변을 그걸로 해볼까? P로 약분해서 적어볼까?
p 제곱 마이너스 3p 빼기 6은 0 되네요. 요렇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냥 공식 써야 되겠지? p는 2분의 양면 p로 나눠서 이게 나온 거야. 약분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33? 33. 그러면 이 중에서 양수 p는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33이 돼야 되겠지? 양수 p는 마이너스 루트 33은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요 녀석이 p 값이 되는 거야. 요거 생각을 해야 돼. 요거를 생각 못 해내면은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요. 풀기가 힘들어. 어디야 그 문제지? 고성고. 자, 다음 11번. 솔직히 10번하고 11번이 있는데 11번이 더 어렵거든 얘들아. 11번은 많이 어려워. 조금 문정보가 그렇게 빡센 학교가 아닌데 거의 100점 강조용으로 이 문제를 낸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는. 11번 문정보가 송파 있는데 그렇게 빡센 학교는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애들이 못 풀만한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적는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해주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2 알파 베타가 감마 더하기 델타 마이너스 p 이렇게 있는데, 자 솔직히 애들은 요까지 하고 이 다음에 뭐야 어떻게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야. 진짜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안 떠오를 거거든? 이게 안 떠오를 건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녀석으로 쌤이 판별식 써볼게. 판별식은 4 빼기 a 제곱이고 얘 판별식 쓰면은 이렇게 돼. 4 빼기 a 제곱이 아니고 또 이게 4a가 되지? 이렇게 되고 얘는 b 제곱 더하기 12가 되잖아. 자, a, b는 실수야, 실수.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12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지금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명확하게 양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은 감마랑 델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실근이 돼야 되는 거야. 실근이 돼야 돼. 실수인 근이 돼야 되는 거야. 왜? 명확하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b제곱 더하기 12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러니까 감마랑 델타는 실근이 돼야 돼. 그럼 감마가 여기 있네? 그럼 감마가 마이너스 2i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알파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2i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 감마는 실근이 돼야 돼. 그러니까 i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두 개 더했더니 i가 있네.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i지. 마이너스 2i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실수 부분 모르잖아. p라고 잡을게. p 빼기 2i. 그러면 감마는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실근. 알파. 그래야지 얘네 둘이 더해서 3 빼기 2i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요까지 알아내는 것도 힘들어. 이거를 애들이 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시험 칠 때. 마음도 급하고 해가지고. 근데 A가 실수잖아. 그러면 알파가 P 빼기 2i야. 그럼 베타는 P 플러스 2i가 되겠지.
알파가 그럼 베타는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 2가 되었대. 얘네 둘이 더하면 2p네. 2p가 2가 되어서 p는 1이 되겠지. 1. 그래서 알파는 1 빼기 2i, 베타는 1 플러스 2i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곱해야지 a 값 나오네. 곱하면 얼마? 5가 되네. 5. 자, 알파가 1 빼기 2i야. 그럼 베타는 얼마? 감마는 얼마가 돼야 돼? 감마는 2가 돼야 되겠지. 2. 왜? 알파 더하기 감마가 3 빼기 2i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마는 2가 돼야 돼. 그럼 감마가 2면은 델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b는 누구랑 같아?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네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 둘이 더한 게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거를 찾아내야 돼. 찾아내가지고 얘는 허근, 얘는 실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허근이니까 부호반 편례 복소수가 나머지 근이네. 그래서 p값 찾아내고 p값 요거 찾아내면은 감마값 찾아내고 감마값 대입해서 델타값 찾아내고 그럼 두 개 더해서 b값 찾아내면 돼. 요렇게. 그 다음 12번. 솔직히 쌤 기준에서는 너희들이 제일 듣고 나면은 다 배운 내용이야 당연히 이것도. 근데 쌤 기준에서는 애들이 이걸 생각해내기가 힘들어. 11번은. 자 12번 마지막. 12번도 엄청 중요하지. 자,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자, 요 문제도 푸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요 방법이거든. 요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일단 한 문자에 대해서 묶어볼게. x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이 녀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1차식으로.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는 뭐 x자로 인수분해 하는 거 있고 근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을 찾아서. 그래서 쌤이 이 근해 공식을 써볼게. 이렇게 되네. 자, 잘 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1차식의 곱으로. 그러려면은 루트가 없어져야 돼. 자, x제곱은 몇 차식이야? 2차식. x는 몇 차식이야? 1차식. 루트 x는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2분의 1차식이 되거든? 2분의 1차식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돼. 루트가 바뀌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루트를 없애주려면은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게 포인트야.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인수분해, 즉 근을 구하려고 근의 공식을 썼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럼 루트가 없어져야 돼. 루트가 없어지려면 요 안에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녀석들 이거 싹 다 전개해야 돼.
요 친구 정리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안에 있는 거. 요 녀석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판별식 쓸게요. 이렇게 되네. 그럼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서 바로 n값 찾을 수 있는 거야. 용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계산만 좀 귀찮긴 하지. 이거 숫자도 되게 생각보다 좀 크고 근데 이게 제일 빨라. 정확하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썼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이 안에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 게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 그럼 판별식이 0. 안에 거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은 0 쓴 거야. 이렇게 해서 m값 바로 찾아주면 돼요.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야 된다 하면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더 빨라요.